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항공우주산업, KI, 이 2025년 드론쇼 코리아에 참가한 소식과 함께 KF-21 보람의 최신 기술 진전을 다루며 한국 방산의 미래를 조명하겠습니다. 드론쇼 코리아는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하며 15개국에서 306개 기업이 참여했고,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드론 및 무인기 산업의 최신 트렌드를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이번 전시회에서 AI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선보였고, 이를 통해 미래 전장을 주도할 첨단 과학기술을 공개하며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전시 구역은 공중전투 체계, 무인기, AI 파일럿 등 3가지 주제별 존으로 세분화되었으며, 각 존은 차세대 기술의 비전을 제시하는 공간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차세대 공중전투 체계 존에서는 AI 파일럿이 적용된 무인 전투기와 다목적 무인기를 전시했고, 이들은 향후 KF-21 보라매와 연계된 유무인 전투 체계를 구현할 모델로 소개되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KI는 1억 원 이상의 투자를 결정하며 무인 전투기 개발을 위한 개념 연구와 자율비행 실증에 착수했으며, AI 파일럿 편대 운용 제어와 고성능 데이터 링크 통합 기술도 개발 중입니다. 스텔스 기능 강화를 위해 기술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한국은 차세대 스텔스기를 제작하기 위해 스텔스 기술과 엔진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KF-21 전투기는 F-22 랩터와 유사한 외형을 갖췄지만 내부 무장창 등 본격적인 스텔스 기능이 부족해 세미 스텔스기로 분류되고 있으며, 최근 스텔스 성능 향상에 큰 돌파구가 마련되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하나시스템이 공동으로 저피탐 소형 안테나, 즉 컨포멀 안테나 기술을 독자 개발했다고 공식 발표했고, 이는 스텔스 전투기에 적용 가능한 획기적인 성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국 등 전투기 선진국은 컨포멀 안테나 기술의 해외 이전을 엄격히 제한해왔기 때문에 한국의 독자 개발은 방산 기술의 판도를 바꾼 사건이며 세계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컨포멀 안테나는 전투기 기체 외형에 밀착되도록 설계된 안테나로 전파 반사를 줄이고 레이더 반사 단면 RCS를 현저히 감소시켜 스텔스 성능을 강화하며 기존 통신 장비를 대체해 무기 체계를 스텔스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KF-21 보라매가 5세대 스텔스기로 진화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기술이고, 무기 체계와 지휘 통제 체계 간 실시간 연동을 위한 통신 안정성 확보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이 기술은 6세대 무인 스텔스 전투기에서 필수적인 핵심 기능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조종사가 스텔스 상태에서 무인기를 지휘할 때 통신 중계의 핵심을 담당합니다. KF-21 개발은 약 10년 전 수립된 로드맵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대규모 무기 체계가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은 세계적으로 드문 사례로 한국 방산의 실행력과 기술력을 입증합니다. 미국의 F-35 개발 과정을 보면 초기형 F-35A와 후속 기체 간 여러 차이가 존재하며, 초기에는 위성 통신용 안테나가 돌출되었지만 후속 모델에서는 컨포멀 안테나로 교체되었습니다. 스텔스 코팅 소재 적용 여부와 저피탐 안테나 유무에 따라 탐지 가능성이 크게 달라지고, 이는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뚜렷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현재 세계에서 스텔스 전투기를 양산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이 거의 유일하지만, 지속적인 개량을 통해 저피탐 기술을 점진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한국이 완성형 스텔스기를 단번에 내놓지 못했다고 비판하는 것은 과도한 기대의 반증입니다. KA 관계자는 KF-21 보라매가 설계 단계부터 차세대 개량을 고려해 개발되었다고 밝혔고, 이는 6세대 전투기, 독자 개발에 탄탄한 기반이 될 것이라 자신감을 표명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컨포멀 안테나 외에도 경량화, 특수도료와 저피탐 기술 등 다양한 핵심 기술을 확보했다고 전하며, 2020년대 후반까지 스텔스 무인 정찰기와 2030년대까지 스텔스 무인 전투기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후 무인 복합 전투체계 구축도 진행 중이며 컨포멀 안테나의 중요성은 여기서 더욱 부각되고 KF-21이 6세대급 전투기로 진화한다는 소식에 일본에서는 위기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오랜 기간 외국 기술에 의존하며 독자 개발 경험이 부족하고 제로센 전투기의 영광에 매달려 기술력을 과대평가해왔지만 한국은 시제기를 제작하고 첨단 기술을 독자 개발 중입니다. 일본은 로키드 마틴과 협업해 2030년 이후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려 하지만 구체성이 떨어지고 한국은 정밀기계, 전자, 통신, 재료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강력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KF-21은 공군 전력 보강을 넘어 6세대 플랫폼으로의 진화를 목표로 하며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 국산화를 통해 전투력이 고도화되고 있으며 한국은 방산 강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해외 외신의 관심도 뜨겁고 CNN은 한국 방산무기 수출에 대한 특집 보도를 통해 미국과 유럽에 이어 세계 5대 강국으로 도약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극찬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산 무기가 과대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 방산업계가 상위권에 안착했다고 분석했고 100여 년간 첨단 무기를 생산해온 유럽 국가들을 단숨에 따라잡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영국은 한영 방산 공동 수출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KF-21을 탐내고 있고 F-35 생산 지연으로 추가 도입 대신 KF-21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KF-21은 6대의 시제기로 연속 비행 테스트를 진행하며 이륙과 착륙의 원활성을 확인했고 초기 구조 건전성 시험의 3가지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고공 15,000피트 상공에서 시속 700km로 비행하며 서해, 남해, 동해 상공을 돌파했고 순조로운 개발 과정을 통해 영국과 폴란드의 도입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스텔스 전투기 실현의 핵심 과제는 엔진 국산화이며 한국의 항공엔진 개발은 놀라운 속도로 진화하며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KF-21에 탑재될 엔진 부품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에너빌리티의 협력은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며 150조 원 규모의 항공엔진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과거 한화는 K9 자주포 수출 시 독일 MTO 엔진 사용으로 수출 제한에 부딪혔고 2020년 아랍에미리트와의 계약이 독일의 승인 거부로 무산되었습니다. 하지만 한화는 1000마력급 전차용 엔진을 독자 개발하며 K9에 탑재했고 이제 전투기 엔진 개발로 영역을 확장하며 두산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양사는 지휘의 설계 기반 기술을 토대로 핵심 부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가스터빈 기술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두산의 참여는 개발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전투기 엔진은 공기를 압축해 연료를 태우고 터빈을 회전시키는 구조로 가스터빈과 유사하고 두산의 기술 접목은 큰 의미를 지니며 국방과학연구소의 첨단 엔진 프로젝트를 완료했습니다. 한화와 두산의 협력으로 개발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KF-21에 탑재될 제트 엔진은 지상 시험을 통해 고도, 비행거리, 이륙 중량을 검증할 예정입니다. 최대 추력 44,000파운드를 목표로 하며 이는 프랑스 라팔이나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능가하는 성능이고 2030년까지 완전 국산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계 4위 수준의 가스터빈 기술을 보유한 한국은 블록 2와 블록 3 버전의 램제트 엔진을 적용하며 단순 조립을 넘어 설계와 생산까지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국가로 도약합니다. 블록 2부터 적외선 탐지 회피를 위한 스텔스 기술이 적용되고 엔진 배기 노즐은 열을 분산시켜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는 다중 분할 형태로 설계됩니다. 국산 엔진 시험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조립 라인 증설이 7회에 그쳐 초기 생산에 차질 우려가 제기되었고 캐아는 행정 승인 지연 때문이라며 개발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이 고성능 항공엔진을 설계 제작할 능력을 확보했다는 사실이고, 과거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전투기, 엔진 개발이 체계적 준비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초기 무인기를 통한 안정성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으며, 신뢰성 확보 후 유인기를 통해 제트 엔진 시험 비행을 추진하며 추중비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중비 1 이상이면 수직 상승이 가능한 강력한 추력을 의미하고, 현재 KF-21의 추중비는 1.2로 높으며 국산 엔진 적용 시 더 강력한 기동성을 갖출 것입니다. KF-21의 완전 국산화는 설계, 생산, 운영 전 과정을 독자 수행하는 증거이며,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새롭게 정의하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항공엔진을 독자 개발할 수 있는 국가는 6개국에 불과하고, 미국, 프랑스, 영국의 세 기업이 시장 80%를 장악하며 독점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엔진 개발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방위사업청은 2025년 첨단 기술 사업 회의를 통해 16,000파운드급 엔진 개발 계획을 확정했고, 3조 3,5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현재 국산화율 40%인 KF-21 엔진을 완전 국산화하며 시험 비행까지 14년이 소요될 전망이고, 세계 정세 변화와 군사 긴장 고조 속에서 국방력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미국과의 협력 강화와 폴란드 등 유럽으로의 수출 확대는 한국의 글로벌 역할을 보여주고, 하나는 오랜 기술 축적으로 항공엔진 독자 개발국 도전에 나섰습니다. 두산과 국방과학연구소의 첨단 엔진 프로젝트도 성공적으로 검증되었고, 10년간 3조 원을 투입해 15,000파운드급 엔진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발업체 간 협력과 정부의 외교 정책 지원이 필수이며, 2030년대 성공 시 자주국방의 금자탑이 될 것이고, KF-21의 실전 비행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방산기동연구소는 KF-21의 개발을 주목하며 사거리 1,500km 이상 미사일 탑재와 멀티 시스템, K-링크 통합체계로 5세대 전투기 발전 가능성을 평가했습니다. 6세대급 진화도 기대되며 한국이 네 번째 5세대 스텔스기 보유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고, 사이스는 폴란드 수출 가능성과 부품 국산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KF-21에 탑재된 부품의 상당수가 국산화되었고, 하나는 영국 롤스로이스와 협력해 램제트 엔진을 개발하며 F414를 능가하는 성능을 확보했습니다. 20차례 시험을 통해 완성도를 높이고 있으며, 초음속 이륙과 슈퍼크루징 비행이 가능할 전망이고, 중국은 FC-31과 비교하며 부정적 예측을 쏟아내지만 한국은 자신감을 보입니다. KF-21 블록의 국산 램제트 엔진은 최대 출력 44,000파운드로 중국을 압도하고, 스텔스 엔진 배기 노즐로 저피탐 성능을 개선하며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신속한 국방 소식을 받아보세요.